이슈 파보기!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내외방송의 이슈 파보기 이화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닉네임 곰돌이입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전격 대해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나라별 대응 방법과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중국 8만 1000명, 이탈리아 6만여 명, 미국 3만 1000명, 스페인 2만 8000명, 독일 2만 5천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주말 사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증가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중국에 육박하는 나라들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역 체계가 갖춰지는 하에서 지금 중국에 육박하는 나라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정도 확산세라면 거의 유럽이나 미국이 속수무책 네.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감에 사재기를 하는 것도 지금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번 주 추세를 봐야 하겠지만은 먼저 이탈리아는 네. 중국의 사망자를 뛰어넘었고요. 네. 지금 유럽의 주요 국가도 거의 중국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문제는요, 이제 남반구를 좀 주목해 봐야 되거든요. 남반구는 이제 더운 날씨에서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지구 전체가 코로나로 뒤덮이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확산세가 진정된다고 해도 전 세계적인 사태가 장기화되고 올해 경제에 미칠 영향이 끔찍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나라별 대응 방법이 좀 다른가요? 네, 나라별로 보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조금씩은 좀 차이가 납니다. 먼저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람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통제하는 네. 중국의 방식. 그리고 두 번째, 확산자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도 진행을 안 하고 소극적인 대응 방식으로 확진자 숫자 감추기에 급급한 일본의 방식.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도 확진자의 동선과 감염 경로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검사에 나서고 이 모든 사실과 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앞세운 우리나라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유럽과 미국이 좀 확산세에 있어요. 왜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강조하는지 좀 이해가 어렵거든요. 쉽게 말해서 유럽과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 집계 방식이나 완치 기준에 따라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은 모든 상황이 거의 오픈돼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중국이 잠잠해지는 사이에 최근 중국 인근의 동남아시아로 코로나가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들 국가는 대부분 화교 국가들로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중국은 연일 코로나가 마치 종식된 것처럼 떠들고는 있지만은 종식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처럼 네. 다시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검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일본도 문제입니다. 일본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피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네, 감염 환자나 무증상자 일본인들이 외국에 나간다 그러면 또다시 많은 확진자가 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의 팬데믹 선언 배경에는 이제 중국이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감염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죠. 네, 참 안타까운 측면은 초기의 심각성을 인정 못하고 이를 감추려 하는데 좀 급급했다는 네. 데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2월 30일 날 우한의 중앙병원 리 원양이 코로나 발생 사실을 최초로 외부에 알렸다가 우한 공안으로부터 체포돼 조사받고
협박까지 받게 됩니다. 네. 만약 이때 우한 공안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오늘과 네네.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은 결국 리 원양도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2월 7일, 즉 40일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월 13일과 15일 태국과 일본에서 환자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중국박 전염이 시작이 됐고 18일에서 19일을 기점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네. 그러니까 지원을 요청을 했더라면 코로나는 아마 조기에 지금 감소세로 네. 돌아섰을 건데 지금 이러지를 못하고 사태를 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태가 커지자 우한을 시작으로 각 도시마다 봉쇄령을 내렸지만 확산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사실은 감염병에 대한 정보들을 다른 국가와 신속하게 공유하지 못하고 사태를 방관해 진압 시기를 놓쳤다는 점입니다.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이르고 도시 봉쇄 조치를 취한 도시들은 한순간에 유령 도시로 네. 변모하게 됩니다. 이후 중국의 강압 정책은 점점 심해져서 전국의 기업과 기관들이 휴업하고 도시 간 인구와 물자 이동이 금지됐습니다. 다행히 확산세는 주춤해졌지만 국민들의 생활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면서 일단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근데 중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켰다고 하면은 문제가 이제 해결된 거 아닌가요?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사태 초기에 확진자의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는 그런 그 비판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중국 집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외국 의료기관들은 실제로 훨씬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심지어 현재 중국이 진정세에 접어든 게 아니라 여전히 확산세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중국이 실제 코로나를 근절했는지 단순히 억누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실치 않다고 그렇게 지적까지 하고 네, 있습니다. 중국의 신뢰가 아주 많이 떨어졌네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1월 중순부터 중국은 2개월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잖아요. 네네. 또 16일 발표된 중국 1월, 2월 산업 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네네. 작년 동기 대비 13.5% 아주 큰 숫자가 지금 급감한 건데요. 현재 후베이성을 제외한 공장 가동률이 85% 정도로 회복이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경기는 사실 낙관하기 좀 힘들지 않나요? 네, 그 중국식 사회통제는 네. 대규모의 경제적 대가를 초래를 했고 여기에 그 들어간 대가도 상당히 커가지고 생산과 소비가 올스톱되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경기 침체가 3월이 가도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방금 이하정 네. 아나운서가 말씀했다시피 후베이성을 제외한 공장의 85%가 지금 재가동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상황은 여의치 않고요. 이번 코로나 여파로 중국은 6% 성장은커녕 5% 성장도 어렵고 무디스는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4.8%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의 딜레마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경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하면은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사람들이 활동을 재개를 해야 됩니다. 자, 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 그러면 다시 코로나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자, 이 상황에서 중국이 경제 활동을 시동을 걸면은 코로나로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중국으로서는 참 답답하고 또 울고 싶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중국처럼 강력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또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란과 인도가 있는데요. 네. 이동 제한령과 강력한 통제 정책으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과 북한, 러시아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가까운 방역 체계를 도입을 하고 있고, 이들 나라들의 공통점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거나 강력한 통치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뒤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유럽은 중국처럼 강력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도록 커지면서 이동 제한령이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동을 제한하고 시설을 폐쇄한다고 해서 확산을 막을 수야 있긴 하겠지만 진정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다음으로 세계에서 이제 가장 이상한 나라 일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감염이 시작됐고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본은 초기에 상당히 발빠른 대응을 합니다.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띄워서 교민들을 귀국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네, 잘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네네, 여기까지는 잘했는데요. 네.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국시킨 교민들을 네. 폐쇄 조치하지 않고 집으로 귀가를 시켜버립니다. 이때 네.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네. 자, 귀가를 시켰다가 다시 호텔로 불러들이는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래 코로나는 1인 1실로 네네. 돼야 되는데 2인 1실로 하면서 일본 내에서 코로나가 지금 더 확산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지금 감염 사례들이 발표되면서 감염 경로 파악에 실패하게 되고 지금 감염 검사도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사실상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 일본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크루즈선 네네. 그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탑승자 중 일일 검사량이 최대 300건밖에 되지 않아서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이에 코로나에 코로나 확진자로 지금 되면서 지금 총 712명이 지금 확진되고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당시 우리나라 하루 평균 검사량이 5,000건이었고요. 네. 네, 홍콩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홍콩은 1,800여 명을 하루에 검사를 마쳐서 일본과는 뚜렷하게 대조가 되게 됩니다. 네. 더욱 이상한 것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100만 명에게 코로나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간이 유전자 증폭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싶다는 네. 뜻을 밝혔다가 뜻밖의 비난 여론에 휩싸이게 되면서 철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일련의 행동들을 분석해 보면서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가 미국 다음으로 일본의 폭발적인 확산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사실 일본 하면은 선진국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왜 이렇게 어이없는 대응을 하는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이면에는 지금 일본이 온통 도쿄올림픽에 정신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아까 발표가 나왔는데요. 아베 총리가 정상적으로 올림픽이 운영되지 않으면 연기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발표가 났는데요. 네. 그만큼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절체절명의 그런 기회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크루즈 감염자도 일본 공식 집계에서 빼달라고 네. WHO에 요청을 했고요.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국가 부흥 행사를 앞두고 코로나 대유행이 자칫 잘못 자기네들의 발목을 잡을까봐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은 검사를 최소화하면서 확진자를 줄이는 방식.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역사회에서도 감염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본인과 일본 지역사회, 국가 모두 속으로는 불안과 조급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나라 특성상 잘 드러내고 있지 않고 일본 통계를 신뢰하는 국가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상 우리나라 입국을 통제한 나라보다 일본을 통제한 나라가 더 많다고 합니다. 네.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원래는 IOC가 올림픽을 강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한 발 뺐고 지금 거기에서 일본 정부의 조바심도 그렇게 올림픽 연기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 검사를 못 받아서 지금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인이 한국인 입국을 차단한 건 어떻게 네. 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지금 연일 코로나 관련된 기사가 좀 쏟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동 제한령과 국가 비상사태 관련된 내용이 좀 크게 늘은 것 같은데요. 점점 이제 대책 방안이 강화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미국과 유럽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금 약 처방을 내리고는 있는데요. 네네. 사실상 좀 때를 놓친 그런 감이 있고요. 지금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식 모델의 중국식 통제를 지금 결합하는 형태의 대책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확산세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엔 이동 제한령을 내리고 검사를 우리나라처럼 네네. 지금 무서운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5만 명 이상 지금 확진자가 네.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만으로는 이 사태가 진정되긴 어려울 겁니다. 네. 이처럼 지금 유럽 국가들도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처럼 강제적인 억제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태가 악화되고 도저히 이 방법으로는 되지 않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프랑스 같은 경우엔 이동 금지령,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 러시아는 외국인 입국 금지, 덴마크는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가 사회를 이렇게 통제를 해도 확산세가 꺾이지를 않으니까 특히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중심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적인 거리 넓히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시민 격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유효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영국과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 강조하고 있고 프랑스도 시민 격리에 주력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코로나 대처 방식을 칭찬하면서도 왜 중국처럼 통제 방식을 강화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거는 한국을 따라할 수도 없고 네. 따라하기에는 이미 상황이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허둥지둥되며 안간 힘을 쓰기에 너무 바쁘다는 거죠. 네. 이를 증명하듯 독일 메르켈 총리는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영국은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가 제기되고 있으며
확산세가 초기 단계에 접어든 남반부 국가들은 유럽의 위기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의 초기 방역 대책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선언 후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거듭 호소했거든요. 미국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은 코로나 환자가 3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미국도 입국을 금지를 시키는 건 중국을 닮아 있지만은 시민 자율의 바탕을 둔 우리나라 방식에 가깝습니다. 네네. 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 화장지를 사들게 하는 총국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확산 속도를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하고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면 집에서 나가지 말고 외식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네네. 10명 이상 모임은 자제를 공고하면서 영화관, 식당, 술집의 영업 중단을 명령 내렸습니다. 네. 강제 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강화된 수준으로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살인범의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살인범의 살인 집행까지 중단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고 교도소 수감자를 조기에 석방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걸쳐 통행 금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사태의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은 적극적인 대응책을 미룰 경우에 미국에서만 약 2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영국의 보고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CNN과 뉴욕타임즈는 17일 날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실상 패닉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벤치마킹하는 국가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어떻게 다른가요? 네,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가장 큰 차별점은 마지막 한 명의 확진자까지도 찾겠다는 우리 방역 당국의 의지입니다. 네. 이 의지는 방역에 대한 자세부터 대처 방법까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15,000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있는데요. 감염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감염의 진원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검사 건수도 현재 31만 건이 넘었고요. 네. 지정된 검사 시설도 500곳 이상이고 네. 드라이브스루 시설도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흉내내기 좀 어려운 모습이라고 볼 수도 네.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검사를 대규모로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추적이 되고 감염자의 동선은 신용카드 사용 이력, CCTV, 휴대폰 위치 추적 등으로 추적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도 한몫을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검사 비용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또 시민들도 알아서 네. 지금 참여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는데 봉쇄를 취하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입국 금지나 출국 금지를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이러한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네. 그런 의료 방역 지금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고 대다수 국가들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한국에서 찾는 네. 반면에 중국의 통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앞으로 정책들이 나오는 그런 수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는 우리나라 정말 대처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자부심도 좀 들고요. 기쁩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한국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외신들의 기사가 쏟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먼저 그 WHO가 한국을 모범 사례로 언급을 했고 외신들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강조하면서 한국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영국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광범위한 진단 검사가 코로나 통제의 핵심이라면서 한국의 예를 들었고요. 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이 투명, 개방, 국민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고 있어 세계 국가들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은 한국이 정보 공개와 대중 참여, 광범위한 검진 등의 방식을 받아들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감염 확산 예방을 도왔다고 지적을 하면서 네. 한국의 대처 방식은 모범이 된다며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파이낸셜 그 타임즈는 한국의 확산 경로 추적 및 방지 능력에 그 뛰어난 나라로 소개를 했는데요. 네. 한국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전 세계가 모방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검사를 대규모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추적이 되고 감염자의 동선은 신용카드 사용 이력, CCTV, 휴대폰 위치 추적 등으로 추적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도 한몫을 했는데요. 검사 비용을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그 확진자가 급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구 경북을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처럼 입국과 출국을 금지하지 않는 아마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에 입국을 하거나 출국을 할 때 코로나 검역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기존 그 공항에서 절차를 밟는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한다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대다수 국가가 통계적 유의미성은 한국에서 좀 찾고 있고요. 또 반면에 중국 통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정말 자부심 가져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한국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외신들의 기사가 또 쏟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먼저 그 WHO가 한국을 모범 사례로 언급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신들도 적극적인 조치를 강조를 하면서 한국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광범위한 진단 검사가 코로나 통제의 핵심이라면서 한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이 투명, 개방, 국민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세계 국가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프랑스 AFP 통신은 한국이 정보 공개와 대중 참여, 광범위한 검진 등의 방식을 받아들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감염 확산 예방을 도왔다고 지적을 하면서 한국의 대처 방식이 모범이 된다고 그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또 다른 언론에서는
한국의 확산 경로 추적 및 방지 능력이 뛰어난 나라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전 세계가 모방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적으로 대처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정보 공개와 경제 상황은 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이탈리아 정부의 전국 봉쇄 조치로 수천만 명이 집에 갇히고 1,000명이 넘는 인구가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전하면서 네. 한국은 불과 수천 명이 격리 조치됐고 67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한국만큼 코로나에 잘 대비한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장 모범적인 방역 사례를 만들고 있으며 이 순간에도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정말 감사와 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력이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방송 이슈 파보기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함께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슈 파보기.